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제가 영화 메인 컬러에 맞춰서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입고 싶었는데 쿨톤이라 빨간 옷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지라도 이렇게 한번, 제 바지 예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화를 말씀드리자면 콘클라베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목이 왜 콘클라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C-O-N-C-L-A-V-E 이거 콘클레이브 이렇게 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극 중에서도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콘클라베로 나왔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아, 그리고 오늘의 리뷰는 좀 스포가 평소보다 많이 나올 예정이니 유의해 주시고요. 시놉시스는요, 교황의 예기치 못한 죽음 이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되고 로렌스는 단장으로서 선거를 총괄하게 된다. 한편 당선에 유력했던 후보들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교활한 음모와 탐욕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일단 전체적인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교황 어쩌고 하는 영화에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잘 빠졌다. 스타일리시하다. 섹시, 밀실, 정치, 스릴러 걸랑요? 솔직히 뭐 소재라든지 이런 분위기로만 봤을 때 제가 이런 포인트를 결코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예상하기로는 막 정치와 종교의 유착, 치밀한 음모, 배우들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 막 이런 쪽으로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그냥 화면부터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패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미장센. 그리고 음악은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매혹적, 관객을 막 꼬신다? 제가 뭐 교황이나 교회 관련 영화들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봤을 때는 이미지보다는 이야기에 조금 더 치중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이야기도 이야기 나름 훌륭한데 이미지가 너무 압도적으로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완전 빨간색, 검정색, 하얀색 이 컬러 팔레트가 엄청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거의 영상 화보를 담아내는데 사실 이야기도 제가 곱씹어볼수록 엄청 진국이더라고요. 교황 후보들의 스캔들 이래가지고 엄청 긴장감 있고 막 긴박하게 스릴러스럽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와중에 좀 정직하게 진행되는 느낌이었달까? 약간 조준을 해서 사냥을 하듯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포커싱되는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포커싱이라기보단 타겟팅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타겟. 아무튼 그렇게 일정 구간별 한 놈만 팬다. 이 스타일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도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 종교를 둘러싼 것들 중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이 영화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력 후보들 중에서 좀 괜찮은 교황감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엄청 쑥덕대는데 근데 그게 어디 쉽겠냐고요. 아무리 같은 제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문화적 특성이 있고 뭐 학연, 혈연, 지연도 있고 그에 따라서 기준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높겠냐고요. 첫 번째 유력 후보 그러니까 즉 첫 번째 타겟은 섹스 스캔들이 발생하고 두 번째 유력 후보는 성적 매매가 좀 애매하지만 세 번째 유력 후보는 보수 꼴통 종교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인 태극기 거기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진보 진영으로서 이 분위기를 타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무난하고 나름 깔끔하고 적당한 내가 교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와중에 바로 사장님께서 응 아니야 이러고 바로 그냥 예고편에 나오는 그 천장을 그렇게 날려버리시는 게 그게 저는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떼찌라고 보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등장한 우리의 센터. 사실 등장부터 범상치가 않았다. 백인도 아니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 그러고 뭐 네임드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 그냥 눈물 질질 다들 흘리게 만드는 강력한 연설을 너무 극적이잖아. 여기서 이 사람 안 뽑을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앞에서부터 말했잖아요. 함부로 확신하면 안 된다고. 이 새로운 교황님께서는 엄밀히 따지자면 애초에 자격부터가 안 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응? 교황이 되기 위한 자격이 뭔데? 남자여야 돼. 완전한 남자. 근데 우리 뉴 교황님께서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인터섹스 간성이시래. 그러니까 남성 성기가 있는데 자궁도 있고 난소도 있고 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으시대. 홀리몰리 과카몰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이전에 그 유력 후보들 스캔들에서 나왔던 그 급이랑 맞먹는 뭔가 사건인데 또 이분 논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성직자 그만할까도 했는데 이전 교황님께서 그냥 하라고도 했었고 내가 그렇다고 이거 수술해가지고 여자 성기를 떼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느님이 원래 부여한 나의 캐릭터를 바꾸는 인위적인 행동이 아니냐. 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유력 후보들의 미스 포인트들이 갈수록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죄의 엄중함을 따진다기보다도 그 영역적으로 확장이 된다고 느낀 것이 일단 처음에는 개인의 도덕에 대한 위배, 두 번째는 커뮤니티에서의 존엄성을 위배하는 사건이었고 마지막 이 교회와 타 종교 간의 어떤 대립을 위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뭔가 저에게 있어서는 점점 이게 스케일이 커진다라고 느껴지는 와중에 마침내 도달한 마지막 교황이자 유력 후보의 미스 포인트가 완전한 남자가 아니라는 거래. 내 해석되는 흐름상 마지막 그 종교 전쟁을 넘을 정도의 스케일이어야 되고 혼란함을 야기해야 되는 지점이었는데 너무 김새는데? 그러니까 가장 적합해 보이는 교황 후보에게 영화는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가장 별거 아닌 미스 포인트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결말까지 다 보고 나니 그거는 미스 포인트가 아니라 앞으로 그 교황이 이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상징성과도 같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제가 무교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다양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종교라는 집단이야말로 언제든지 가장 보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되게 길게 그런 씬을 잡았던 것 같은데 교황들 먹일 요리를 하는 소녀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쨌든 뭐 진보적인 성향의 교황이 있던지 간에 결국 이 집단에서도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은 수녀들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그 베니테즈 추기경이 식사기도였나를 할 때 뭐 남들은 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보이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준 수녀님들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영화에서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아네스 수녀 캐릭터가 픽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뭘 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웃는 건 줄 알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생각이 바뀐 게 베니테즈 추기경이나 아네스 수녀나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만 보면 여성의 해당될 수 있는 특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성기의 여부에 따라서 너무 지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이게 너무 뭔가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그때 그 웃음이 약간 아이고 이렇게도 저는 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오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크레딧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 조금 더 이 영화는 희망적인 결말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대신 함부로 확신하지 말 것. 기존의 것이었더라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면서 맨날 해왔던 것이라고도 돌아보는 자세를 갖고 다시 재고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네, 아무튼 그래서 재밌었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조금 아까워서 언급을 해보자면 랄프 파인즈님 연기가 저 아직도 그 표정이 너무 인상 깊어요. 와, 나는 약간 또 이제 좀 지난 얘기이긴 한데 브루탈리스의 에이드리안 브로디랑 콘클라베의 랄프 파인즈가 더 숨막히는 접점이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컴플리트 언론 미안합니다. 자꾸 걸고 넘어져서.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랄프 파인즈님의 연기만 생각난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뭐 연기, 음악, 주제, 미술, 미장센, 패션, 뭐 이미지 등등 다 너무 되게 높은 수준의 요소들을 되게 또 조화롭게 맛깔지게 구성한 영화라서 특별히 어떤 한 포인트가 딱 인상 깊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하모니였. 근데 아직 조금 더 해석을 고민해보는 지점이 있긴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다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한 번쯤은 안경을 끼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걸 계속 차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중간중간 조금 안 보일 때만 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 안경이 의미하는 바가
그 안경을 쓸 때만 진실을 마주한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됐어요. 뭐 교황 후보들의 비밀을 찾아낼 때, 추리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기 투표를 할 때라든지 이런 순간에 좀 자주 안경을 꼈던 것 같고, 이 영화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그 추기훈 캐릭터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안경을 쓰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걸 의미하는 바가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나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에드워드 버거 감독님께서 킬링 디어,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킬링 디어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되게 이용띠용하거든요. 이 콘클라베와 킬링 디어의 느낌이 저는 되게 좀 은근 다른 면이 있어서 감독님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조금 저도 찾아보고 싶어졌답니다. 사실 오늘 에밀리아 페레즈까지 같이 리뷰를 하려다가요, 너무 길어질까봐 끊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에밀리아 페레즈는 전체적인 하모니라기보다 어떤 딱 한 포인트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늦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